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란 무엇이며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로 아두이노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아두이노란 소형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입니다. 컴퓨터를 통해 제어할 수 있고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한 다음 연결을 끊고 독자적으로 컴퓨터 없이 작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인베디드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해서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하여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여러 개의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여서 LED를 켜거나 끄거나 모터를 구동하여 움직이게 하거나 이런 외부 전자장치들을 통제함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전자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특징을 말한다면 인베디드 시스템 설계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 사용자부터 전문 개발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기능이 다양하고 확장성이 우수합니다. 직접 만들기가 용이합니다. 전문 지식이 없이 쉽게 구현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또 아두이노 자체 보드가 여러가지 있어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회로드와 관련 소프트웨어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사용자들이 있고 그들이 많은 예제 코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모아서 원하는 시스템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3요소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아두이노 보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두이노는 하나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를 말하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그러나 이 아두이노 보드와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는 외부 하드웨어, 센서나 아니면 이제 모터라든지 이런 외부 하드웨어도 포함이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좀 더 확장을 하면 이 커뮤니티, 전 세계에 열려있는 커뮤니티까지도 확장해서 아두이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두이노를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전자기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결국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 팜의 이제 하나의 축소판으로 이제 수족관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으로 물의 온도라든지 아니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서 이제 그 어항을 관리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식물을 관리하니까 이제 식물에게 물을 주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미디어 아트에 해당되는데 수많은 LED를 컴퓨터로 제어해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두이노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은 아두이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편집기, 컴파일러, 업로드 등이 합쳐진 소프트웨어 환경을 말하며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라고도 부릅니다. 아두이노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각종 옵션, 라이브러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려면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은 아두이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IDE 설치 파일을 받아오기 위해서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홈페이지는 www.arduino.cc로 접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여기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제 메뉴가 펼쳐지면서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자신이 이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되겠습니다.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는 윈도우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면서 여기서 이제 기부를 한 후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냥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고 다운로드 하실 분은 오른쪽 버튼을, 그냥 다운로드 하실 분은 왼쪽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IDE 설치 파일을 다운받았으면 그것을 클릭하여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설정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동의한다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스톨레이션 옵션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클릭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스톨레이션 이제 폴더를 설정해 주는데 바꾸고 싶으신 분은 이 위치를 바꾸시고 그냥 설치하실 분은 그냥 인스톨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은 아두이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편집기, 컴파일러, 업로드 등이 합쳐진 소프트웨어 환경을 말하며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라고도 부릅니다. 아두이노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각종 옵션, 라이브러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IDE 설치하기가 끝났으면 IDE 설정하기를 해서 PC가 아두이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두이노와 PC를 USB 케이블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연결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PC와 아두이노를 USB 케이블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케이블은 USB-AB 타입입니다. USB-A 타입은 납작하고 USB 타입은 약간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USB-A 타입을 PC에 연결하고 USB 타입을 아두이노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두이노 IDE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와 PC의 연결 설정을 하겠습니다. PC가 아두이노를 인식하도록 두 가지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먼저 아두이노 보드 설정을 하고 두 번째는 포트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 보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노 보드를 선택하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IDE 창에서 보드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메뉴에서 툴을 선택하고 나타난 팝업 화면에서 이제 보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팝업 창에서 보드의 종류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리얼 포트를 설정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툴을 클릭을 하고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이번에는 포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포트가 나타나는데 COM4, 5, 6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6에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트 설정이 되고 아두이노 IDE 창 아래쪽에 이렇게 설정이 됐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또 확인하는 방법은 윈도우에서 장치 관리자를 열어서 거기서 이 포트를 보시면 이 포트의 아래쪽에 자, 제어판에서 장치 관리자를 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포트에서 이제 COM6 포트가 아두이노와 연결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IDE 메뉴를 설명하겠습니다. IDE는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중에 체크 표시하는 것은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체크를 표시를 버튼을 클릭하면 컴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것은 컴파일과 동시에 업로드, 즉 아두이노 보드로 PC에 있는 코드가 업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거는 이제 새로운 스케치를 연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만들어둔 이제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 자체를 아두이노에서는 스케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 화살표는 기존에 만들어둔 스케치 파일을 연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화살표는 이 작성한 이 스케치를 저장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탭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스케치의 파일 이름이 되겠습니다. 디폴트로 항상 스케치 언더바 그 다음에 9월 4일 A는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날짜와 그리고 A, B, C, D 이렇게 순서에 따라 이제 번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은 이제 시리얼 모니터인데 이것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이 창이 이제 편집창인데 이 편집창에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두이노 메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메뉴에는 파일명, 컴파일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컴파일과 업로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케치를 작성할 때 이제 새 스케치를 클릭하면 되고요. 이미 만들어둔 파일을 열 때는 기존 스케치 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저장할 때 그리고 편집창 그리고 아두이노의 상태와 메시지를 표시한 아래쪽에 텍스트 컨솔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통신을 할 때 시리얼 통신 상태를 볼 수 있는 창이 있는데 그것을 시리얼 모니터라고 합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아두이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셋업 함수와 그리고 하나는 루프 함수가 되겠습니다. 셋업 함수는 초기 설정을 할 때 사용을 하고 루프 함수는 반복해서 수행해야 될 명령을 여기다가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셋업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셋업 함수는 편집창에 보시면은 처음에 나타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초기 명령을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맨 처음에 해줘야 될 명령들을 여기다가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직후 1회 수행할 코드를 이 중괄호 안에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아두이노에 여러가지 핀들을 꽂을 수 있는데 센서라든지 장치를 꽂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꽂고 거기에 처음에 설정해 줘야 될 값들을 명령들을 작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루프 함수는 반복 수행할 명령들을 사용할 때 씁니다. 루프라는 함수 안에 집어넣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가 작동하는 동안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될 코드를 넣는 곳입니다. 다음은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은 아두이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편집기, 컴파일러, 업로드 등이 합쳐진 소프트웨어 환경을 말하며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라고도 부릅니다. 아두이노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각종 옵션, 라이브러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두이노는 C 언어를 줄여서 쓰는 이제 일종의 아두이노 C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C 언어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두이노를 배우다 보면 C 언어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를 시작할 때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두이노를 다루면서 C 언어를 배우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C 언어는 좀 문법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아두이노에서는 C 언어를 굉장히 필요하도록 이제 줄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C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두이노를 통해서 C 언어를 배우면 좋은 것이 여기서 코드를 바꿨을 때 그것이 하드웨어에 변화가 생깁니다. 코드를 어떻게 바꾸면 LED가 켜졌다가 또 코드를 바꾸면 LED가 켜졌다가 꺼진다든지 이렇게 자꾸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피부로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면서 코딩을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코딩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C 언어 코딩과 피지컬 컴퓨팅을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C 언어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 언어의 경우에는 슬래시 별표를 하면 주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별표 슬래시를 하면 주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컴퓨터는 이 부분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슬래시 스타로 시작을 해서 스타 슬래시로 끝난 이 부분은 전부 주석이기 때문에 화면에도 이걸 흐리게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컴퓨터에서는 무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한 줄에다 쓸 때는 앞에다가 슬래시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슬래시 별표는 C 언어의 주석입니다. 그리고 슬래시는 C++의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 언어는 사실은 C 언어와 C++ 언어를 다 조금씩 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etup이라는 함수와 loop라는 함수를 배웠죠. 그리고 setup 함수 안에다가 우리가 명령문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문의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을 붙여야 됩니다. 이것은 명령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줄을 바꾼다고 해서 명령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세미콜론을 붙여야만 이 명령문이 끝나고 다음 명령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수는 항상 이렇게 중괄호로 시작을 해서 중괄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setup이라는 함수와 loop라는 함수는 별개의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의 이제 기본적인 구성을 보면은 여기 setup 함수와 그 다음에 loop 함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린 명령을, 이건 setup은 한 번 수행할 때 사용한다고 했고,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loop 함수는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이 loop setup이라는 함수와 loop라는 함수 두 개의 함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바깥에도 뭔가 있죠. 이것을 이제 여기는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ED 핀이라는 변수를 설정하고 그 값을 13으로 설정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제 이 형은 변수의 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int는 인티저,
정수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void는 뭐냐? void는 비어있다 이런 말이니까 이 setup은 함수인데 이 함수라는 것은 결과값이 있습니다. 반환값이 있어요. 그 반환값에 데이터형이 없다. void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두이노로 LED를 켜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두이노로 LED를 깜빡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입니다. 첫 번째 실습은 아두이노로 LED를 켜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두이노는 이렇게 소켓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켓에다가 이 소자들의 핀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ED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전기를 흘리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제 LED죠. 그런데 이 LED는 극성이 있습니다.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고 다리가 짧은 쪽이 음극입니다. 그래서 이 소켓을 아무 때나 꽂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요 13번이라고 쓰인 요 번호와 그리고 GND는 그라운드 음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을 13번에 꽂고 음극을 그라운드에 꽂아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을 이제 USB 전원을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주면 이제 코드를 물론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업로드를 하면은 이 LED에 불이 들어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소자는 LED인데요. LED는 Light Emitting Diode라 해서 빛을 내는 다이오드라는 뜻입니다. 다이오드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LED는 주로 여러분 가정에도 이제 LED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전기를 흘려주면 이것을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그래서 실내 등이나 뭐 산업용 등, 자동차 전조등에도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는 여러 가지 색깔을 또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의 LED를 사용을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LED를 회로에 연결하는 법은 회로에 항상 극성에 따라 연결해 줘야 되는데 다리가 긴 쪽이 양극이고 짧은 쪽이 음극이라는 사실, 이거 반대로 연결하면 LED에 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심하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전원을 넣어주면 아두이노에 전원이 공급이 되면 LED가 켜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한번 실행할 거니까 셋업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코드를 넣으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코드는 이제 자, 여기서 일단은 이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핀 모드 13, 아웃풋 그리고 세미콜론, 문장이 끝났을 때는 세미콜론입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가 있으니까 이건 주석이죠. 이건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설명하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라는 문이 있고, 자 13에 이번엔 하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자, 이렇게 두 개의 명령을 넣어줬는데 이 명령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13번 핀에다가 출력으로 사용하겠다. 아웃풋이니까 13번 핀을 출력으로 씁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핀의 상태를 하이, 그러니까 여기는 전압을 걸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압이 걸리면 이제 디지털 라이트 하이니까 이때는 전압이 공급이 되고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코드 작성이 끝났으면 자, 이 코드를 이제 기계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해서 인간이 알아보기 쉬운 이제 언어입니다. C 언어는 그런 언어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아두이노 IDE에서는 이 컴파일을 하고 동시에 또 이것을 컴퓨터에 지금 코드가 있죠. 이것을 아두이노로 옮겨줘야 됩니다. 이것을 업로드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과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버튼이 이 버튼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컴파일만 하고 뒤에 있는 건 컴파일하고 업로드를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컴파일 된 다음에 아두이노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아두이노가 실행이 되면서 아두이노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두이노로 LED를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한 실험은 전원을 연결하면 LED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켜져 있어요. 이미 켜놨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꺼지게 하려면 이제 꺼줘야 되겠죠.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LED를 아두이노 13번 핀과 그라운드 핀에다가, 그라운드 소켓에다가 LED를 끼웁니다. 자,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핀 모드 13번은 아웃풋을 했으니까 13번 핀을 출력을 한 건 그대로 놔두고, 아까 여기서 이제 아두이노를 켰는, 전기를 공급해서 불을 켰지만 그 부분을 이제 밑으로 보냈습니다. 디지털 라이트가 LED를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 로우를 하면 이것은 전압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이건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하고, 이건 저전압으로 하니까 전압이 높으면 불이 들어오고 전압이 낮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딜레이는 뭐냐? 딜레이는 지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이라는 숫자를 넣었는데 이 단위가 밀리초입니다. 그러니까 1000밀리초는 1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ED를 켜고 1초 동안 지속한 다음에 LED를 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상태를 1초 동안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루프로 돌아가니까 다시 LED가 켜지고 1초 동안 지속되다가 LED가 꺼지고 또 1초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전원을 끊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루프 함수에다가 코드를 넣었으니까요. 자, 이것도 코드가 작성이 끝났으면 컴파일을 하고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해서 컴파일과 업로드를 해주면 LED가 1초 동안 켜졌다가 1초 동안 꺼지기를 전원을 끊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이제 조금 바꿀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13번 핀을 이제 LED로 13번 핀을 썼는데 이것을 하나의 변수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LED 언더바 핀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값을 담을 수 있는 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LED 언더바 핀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이름도 뭐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자, LED 언더바 P는 값은 13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셋업에서 핀 모드 설정할 때 이제 13이라고 쓰지 않고 LED 언더바 P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켤 때나 끌 때도 전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코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변수를 넣어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LED를 13번 핀이 아니라 12번 핀에 넣었다. 그럴 때는 여기만 12로 바꿔주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면 소켓을 바꿀 때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